40년간 이 길로 출근한 조순행 박사. 그리고 은퇴한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연구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때는 동력자원연구소라고 부를 텐데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석유가 1배럴에 1불 50전 하던 것이 20불로 튀어오르고 그 다음에 70년대 말에는 그게 100불 가까이 튀어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 절약하는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과제가 에너지 문제였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네, 내가 40년 전에 이 실험실에서 딱 요 실험실에서요? 이 실험실에서 처음에는 네. 공기 중에 산소 분리하는 산소 PSA 연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탄산가스 흡착 해수 장치 네. 이쪽에서는 수소 정제하는 수소 PSA 이런 걸 연구했던 그런 실험실입니다. 아, 네. 40년 만에 이 실험실에 다시 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 PSA는 높은 압력에서 불순물을 흡착하고 낮은 압력에서 불순물을 방출하여 고순도의 가스를 회수하는 공장입니다. 1980년대 젊은 과학자 조순행은 산소를 흡착 분리하는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분리한 고순도 산소를 연소 과정에 투입하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가지고 연소할 때 사용하니까 공기 중에 80%는 질소고 20%는 산소인데 연소하고 나서 굴뚝에서 80%나 되는 질소가 열을 전부 가지고 빠져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산소를 농축시켜가지고 산소부하 연소 기술을 하면은 질소가 가지고 나가는 열 손실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80년대 초에 산소 흡착 분리 기술을 처음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1970년대는 두 번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인해 석유 가격이 폭등하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나라 경제가 멈춰버린 극한 상황에서 에너지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였고 조순행 박사도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과제를 처음에 시작할 적에 우리 연구실에 흡착 전문가가 없었어요. 조 대표님도 흡착 전문가가 아니었고 저도 이제 갓 입사해서 흡착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그 산소 농축 설비를 다 찾아가 갖고 그거를 있는 자료를 다 참조를 하고 또 문헌도 하고 실험도 해 갖고 3년 동안 연구를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한테 기술 이전까지 이렇게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흡착 기술 불모지였는데요. 조순행 박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직 열정 하나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굉장히 연구에 진심이셨죠. 성품 온화하신데 업무에 대해서 빡빡하셔갖고 어떤 분들은 실에 오셨다가 적응을 못하고 나간 분들도 몇 번 있어요. 아, 우리 조 박사님 그만큼 연구에 진심이셨군요. 조순행 박사는 1998년 국내 최초로 고순도 수소 흡착 정제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고순도 수소 흡착 정제 기술은 불순물을 제거해서 99.9999%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고순도 수소 생산? 어떤 원리인지 궁금한데요? 이산화탄소라든지 또는 일산화탄소, 메탄 이런 불순물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공급 가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흡착탑에 들어가면 흡착탑에서 탄산가스라든지 일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 흡착이 되고 흡착이 안 된 수소는 상부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제품, 프로덕트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어떤 하나의 흡착탑에 이런 불순물들이 계속 흡착하면 그 더 이상 흡착이 안 될 정도로 다 되면은 그걸 재생해야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재생할 때에는 흡착이 돼 있는 탄산가스, 메탄,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탈착시켜 제거해야 됩니다. 이때는 흡착대 압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저압으로 만들면 이게 흡착됐던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울로 상부에서 깨끗한 수소로 또 씻어내줍니다. 씻어내주면 흡착탑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깨끗이 씻어지죠. 그 깨끗이 씻어진 그런 흡착탑을 다시 이제 원료가스 공급하면서 흡착 공정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흡착 사이클, 탈착 사이클, 씻어주는 사이클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차, 흡착 공정 이렇게 사이클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순행 박사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수소 흡착 정제 기술 상업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는 생산 과정이 복잡해서 경제성 확보와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당시 전량 수입하던 고순도 정제 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함으로써 연간 1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소의 순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수소는 사용처에 따라서 정유 공장에서 타랑을 한다든지 또는 휘발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하이드로 크래킹을 한다든지 하는 데서는 순도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99%짜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곳에서는 99.9%가 필요한 데도 있고, 또 요즘 반도체 그 공정에 원료가 되는 실리카, 순도 높은 실리카를 만들려면은 불순물이 1ppm 미만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1ppm 미만이 된다는 얘기는 69, 99.999%가 돼야 실리콘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연료 전지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서는 또 일산화탄소를 0.2ppm 미만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이 암모니아 분해해서 수소 만들 적에는 암모니아가 0.1ppm만 들어있어도 남아있어도 연료전지 발전에 촉매가 망가지기 때문에 0.1ppm 미만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0.1ppm 미만이라는 얘기는 9가 6개가 아니라 7개 이렇게 99.999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처에 따라서 불순물을 얼마만큼 제거해야 되느냐, 그 순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조순행 박사는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새로운 흡착제를 개발하고 공정에 적용했는데요. 잘 부서지지 않고 흡착이 잘 되는 흡착제는 유해가스를 효율적으로 흡착 분리할 수 있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조순행 박사가 개발한 흡착정제 시스템과 흡착제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굴뚝의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착 분리하는 공정은 대기 중 탄소를 저감시켜 환경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배기가스가 나오는 굴뚝이 연구 현장이다 보니 고생도 참 많으셨겠네요. 저는 그 옛날에 특히 이제 이소부탄 할 때 현장 실험할 때 그때가 아주 한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겨울에 그 추운데 몸소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며칠 동안 그 연속 운전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추위를 하지 않으시고 와서 저희들이랑 함께 현장에서 그 상용 규모로 이렇게 전체를 돌렸던 그런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게 사업화해서 성공시키자 하는 그런 생각을 그렇죠. 추위고 더위고 어디 갔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거지. 한단가스가
배출되는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예. 그런 거에도 적절한 네네. 그런 공정을 설계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조 박사님께서는 그 굴뚝 백가스로부터 CO 그러니까 탄산가스를 회수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하나의 또 응용처로 해서 그 제철소 백가스에서 CO2를 중순도 규모라면 한 65에서 한 75% CO2로 이제 농축하는 그 기술을 좀 개발을 하는데 최대한 에너지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사용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럿 스케일까지는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일산 80톤 규모로 해서는 그 현장에서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또 일선 80톤 규모 장치가 테스트 중에 있구만. 네. 현재까지는 지금 한 5개월 정도 그 계속 연속 오퍼레이션 되고 있거든요. 네, 무리 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PSA 기술은 기후 재난 솔루션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구 환경에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 즉 탄산가스 흡착의 다방면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박사님, 탄산가스를 많이 흡착하셔서 부디 지구 생존 시간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실험실을 찾았습니다. 요즘 사용처가 많은 리튬을 회수하는 연구 중인데요. 조순행 박사의 흡착탑 원리가 이 작은 칼럼 안에 들어간 셈이라고 합니다. 리튬이온 정제를 위해서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리튬이온을 분리할 수 있는 흡착제를 채운 칼럼으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하고 그걸 확장해서 이제 그 연속적으로 대규모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리튬은 저가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으면은 예. 그 전기 자동차라든지 예.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새로운 그 흡착제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 조순행 박사님과 같이 일을 할 때 그 자일렌 분리라든지 의약품 분리라든지 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단지 이제 흡착제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그런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자체 기술이 없었고 인도도 자체 기술이 없었고 미국이나 독일에서 무조건 사와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한 기술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국내에도 여기저기 수소 정제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상업화 공장을 지을 수 있었고 또 인도 사람들도 미국, 독일 아니래도 우리 기술로 상업화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인도의 정유 공장에도 우리 수소 정제 장치도 건설해 주기도 하고 또 그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 장치를 뭐 필요한 걸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공급해서 그 사람들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뭐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정희 박사님 실제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흡착제 기술은 어쩌면 우리가 도움을 좀 받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 기술은 또 도와주고 그러므로 해서 상호 이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런 윈윈이지 그게. 예,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순행 박사 기술이 인도까지 진출했군요. 그런데 여긴 어딜까요? 이 업체는 조순행 박사가 개발한 이소부탄 흡착 분리 공정을 도입해 20년 이상 기술 자문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소부탄은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는 친환경 자연 냉매입니다. 냉동 시스템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인정받아 산업용 냉동, 냉장 장비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가전제품과 자동차는 물론 의약품과 다양한 제품에도 사용되며 오존층 파괴를 줄이고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그 사업은 에너지 세이빙 사업이나 친환경 사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사업 아이템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서칭하는 과정에서 애기원에 근무하시는 조선행 박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흡착분리배법, PSA법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제품 구현 방법이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제품을 구현하게 됐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연세가 뭐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저희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흡착 방법을 이용한 고순도, 특히 99.999까지 파이브라인까지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에어로졸 프로필렌트 추진제로 사용해 가지고 어떤 인체나 환경의 그 공해를 저감시키는 그런 제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박사님하고도 항상 같은 대화를 나눴고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977년부터 에너지 기술을 선도해 왔는데요. 재생에너지 혁신 기술과 수소 경제 사회에 필요한 기술 개발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윤영진 박사는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젊은 과학자인데요. 자, 그럼 개척자와 젊은 과학자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저도 흡착 기반 분리 기술을 전공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학위하면서 공부를 시작할 때도 흡착이라는 개념을 접할 때 박사님 그 들고 계신 저서로 많이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책을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네. 나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요새 이제 지구온난화 같은 어떤 기후 위기 이슈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연구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떤 한편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전달체인 수소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90년대 초에 이 산업자원부에 기획과제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 공정 폐가스 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기획 이런 거를 내가 이제 기획 책임자가 돼가지고 이 기획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소 정제 활용하는 기술이었었어요. 40년, 30년 전에도 이제 수소 정제 이런 걸 하고 했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기술보다도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런 연구 쪽으로 이렇게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수소가 좀 중요하긴 했지만 요새는 이제 탄소 중립 그런 것 때문에 연료전지에 주입하는 원료로서도 수소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수소의 순도가 요구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박사님만의 팁이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요. 이제 요즘 연료전지 발전이 많이 얘기가 되고 하는데 연료전지 발전에서는 그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수소 중에 일산화탄소가 0.2 ppm만 들어있어도 백금 촉매가 망가져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를 0.2 ppm 미만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소리는 이거는 6-9이 아니라 7-9 수소 99.99999 구자가 이제 7개 되는 거 그렇게 고순도로 정제해야 연료전지 그 연료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99%에서 99.9999%로 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10,000분의 1, 100만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소 정제하는 장수도 더 커질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효율, 해수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훨씬 이제 희생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효율을 높이기도 하고 해수율 이제 그 순도도 높이기도 하고 그런 공정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또 앞으로 향후로도 계속 그런 것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연구원을 퇴직하시고 나서 창업을 한 걸로 저도 또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그런 결과를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하더라도 그 기업에서 국내에 적용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동안 연구 개발한 결과가 많은데 그 사업화되지 않은 그런 기술들을 내가 이제 퇴직하고 나가서는 이걸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창업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네. 조순행 박사는 퇴임 후에도 PSA 공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이용한 난분해성 폐수 처리 설비를 개발했고 고순도 산소 흡착 정제 시스템을 상용화했는데요. 또 대기업 정유회사의 수소 흡착 정제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조순행 박사의 PSA 공정은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흡착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국내의 수많은 기업체는 물론 인도까지 수소 PSA 공정을 수출하며 국위 선양도 했습니다. 조순행 박사와 뜻을 함께하는 젊은 직원들, 앞으로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PSA 공정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정은호 박사는 청정에너지 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해 이동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흡착 분리하는 공정에서 조순행 박사의 PS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험실에서 있는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서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이런 연구자들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열정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신 조순행 박사님은 진정한 과학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항상 저희한테 오셔서 따뜻한 그런 애정 어린 말씀을 해주시고 인간적으로도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정을 담아 후배에게 책을 건네는 원로과학자 조순행 박사. 감사합니다. 더 공부하겠습니다. 윤 박사는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소에 이제 연구원으로 입소해가지고 장차 어떤 연구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후배 연구원으로서 이제 선배 연구원분들이 먼저 해놓은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일단 스케일이 좀 규모가 큰 그런 연구 공정을 개발을 해서 실제 상업에 좀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 게 일단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방식의 흡착 메커니즘을 갖는 분리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윤영진 박사님은 상당히 생각이 올바르고 연구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국가 사회적으로 좀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가 다른 출연연구소도 후배들한테 바란다면은 이게 국가 장래에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 능력 있는 연구원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고심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중립 사회와 지속 가능한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 중심엔 흡착 분리 공정의 개척자 조순행 박사가 있습니다.